이제는 소액이니까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년 재정 전문가 이수영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도 나는 소액 투자자니까 세금이랑은 별 상관없겠지 하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올해부터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부가 소액주주의 장외거래에도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확정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얼마 전 국세청은 이제는 대충 신고하거나 안 해도 되겠지? 하는 투자자들에게 더 이상 관용은 없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고 명확히 밝혔고 앞으로는 안내문까지 보내서 반드시 신고하게 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실제로 8월 5일부터는 모바일로 안내문 발송이 시작되었고 60세 이상이거나 알림을 꺼둔 분들에겐 8월 12일부터 우편으로 안내문이 갑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못 냈다. 나는 대상이 아닌 줄 알았다는 말이 이제는 통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도의 핵심은 금액이 아닙니다. 장외 거래라는 형태가 중요한 겁니다. 즉, 주식을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계좌 간 이체하거나 직접 넘긴 것, 그게 비록 10만 원짜리 소액이더라도 이제는 세금 신고 대상이라는 겁니다.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 특히 은퇴 후 투자로 노후 자산을 운용하시는 분들, 이번 제도 변경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신고 대상인데도 모르고 지나쳤다가 가산세 물리는 경우 이제 진짜 생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소액주주라도 세금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장외 거래가 정확히 뭔지,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리고 국세청 안내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 테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나도 혹시 해당될 수 있으니 잘 들어두자 하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 끝에 소액주주들이 꼭 읽어야 할 주식 투자 관련 추천 도서 3권도 함께 소개해 드릴 예정이에요. 특히 세금과 장기 투자 전략을 함께 다루고 있는 실전서 중심으로 준비했으니 책 추천도 꼭 확인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소액 주식 거래에도 세금 납부가 의무화된 이유, 그리고 장외 거래가 왜 위험한 함정이 되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 나는 소액주주인데도 진짜 세금을 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소액주주라도 장외 거래를 했다면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예전처럼 나는 소액이니까 신고 안 해도 된다는 말이 통하지 않게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장외 거래입니다. 주식을 일반 증권시장, 즉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같은 거래소를 통해 사고 판 경우는 장내 거래라고 합니다. 이런 장내 거래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소액주주는 세금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즉, 보통 주식 앱이나 HTS, MTS에서 매수 매도하셨다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장외 거래입니다.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주식을 넘기거나 받은 경우, 예를 들어 자녀에게 주식을 넘겨주거나 친구나 지인과 직접 계좌 이체 형식으로 주식을 주고받은 경우,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끼리 직접 계약한 경우, 이런 모든 거래는 장외 거래에 해당되고 이제는 금액에 관계없이 과세 대상입니다. 10만 원이든 만 원이든 상관없습니다. 게다가 올해 2025년부터는 국세청이 이런 장외 거래 내역을 파악해서 직접 안내문을 보내고 세금 신고를 촉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내문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과거처럼 난 몰랐다, 나는 소액이라 괜찮은 줄 알았다는 핑계가 더는 통하지 않게 된 거죠. 특히 요즘은 퇴직 후 노후 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5천 70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변 지인이나 가족 간에 주식 넘기기를 하면서 세금 문제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어 소득세뿐 아니라 가산세까지 덮어쓰는 사례,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그냥 아이 계좌로 주식을 좀 보냈을 뿐인데, 그냥 직접 매도하지 않고 지인에게 넘겼을 뿐인데 하셨다면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이
나중에 벌금 안 내는 가장 강력한 보험이 될 수 있습니다. 2. 장내 거래와 장외 거래 차이, 헷갈리면 세금 폭탄 맞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바로 장내 거래와 장외 거래의 차이입니다. 이 둘을 헷갈리면 나는 분명히 정상적으로 주식을 팔았는데 왜 세금 내라는 거야? 이렇게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장내 거래입니다. 이건 우리가 흔히 쓰는 증권사 앱, 예를 들어 키움, 미래에셋, 삼성증권 같은 데서 코스피나 코스닥 주식을 사고 파는 걸 말합니다. 즉, 한국거래소 흔히 KRX라고 부르는 공식 주식시장 안에서 주문하고 체결되는 거래는 전부 장내 거래입니다. 이 경우엔 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거래를 많이 해도 대주주가 아닌 이상 세금 신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바로 장외 거래입니다. 이 장외 거래는 말 그대로 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거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가지고 있던 주식을 자녀 계좌로 넘겨줬다든지 지인에게 직접 계약서를 쓰고 넘겼다든지 아니면 회사 내부에서 직원끼리 주식을 넘겼다든지 이런 식으로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주고받은 모든 거래는 전부 장외 거래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금액이 크든 작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10만 원짜리 주식을 넘겼어도 장외 거래라면 세금 신고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이에요. 나는 거래소 안에서만 거래했다면 걱정 없습니다. 하지만 계좌 간의 주식을 이체했다. 누구한테 그냥 넘겨줬다. 이건 장외 거래입니다. 세금 신고 꼭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도 물어보세요. 시간 외 매매는 장외 거래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시간 외 매매는 거래 시간이 조금 다를 뿐이지 공식적으로 한국거래소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래입니다. 즉, 장내 거래로 분류되기 때문에 소액주주는 세금 신고 안 해도 됩니다.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증권사 앱으로 사고 팔았다. 세금 신고 면제. 누구한테 주식을 직접 이체했다. 세금 신고 필수. 이 구분만 정확히 기억하셔도 앞으로 세금 문제에서 실수할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그럼 어떤 거래들이 실제로 장외 거래에 해당되는지 헷갈릴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여드릴게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해당되실 수 있습니다. 3번에서 바로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3. 이런 거래도 장외 거래입니다. 실수하기 쉬운 사례들. 자, 그럼 이번에는 실제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장외 거래 사례들을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나는 주식 거래를 별로 안 했는데요. 그냥 가족 계좌로 잠깐 넘겼을 뿐인데요. 이런 말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거래들이 다 장외 거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족 간 주식 이전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들고 있던 주식을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권 계좌 간 이체로 넘겨줬다. 이거요, 그냥 가족 간 자산 이동으로 생각하실 수 있지만 세법상으로는 장외 거래로 간주됩니다. 두 번째, 지인에게 주식을 직접 넘긴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한테 싸게 넘겼어. 회사 동료랑 비상장 주식 거래했어. 이런 경우 거래소 KRX를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액과 상관없이 전부 장외 거래입니다. 세 번째, 직장 내에서 내부 직원 간의 주식 주고받은 경우입니다. 특히 비상장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주식을 넘기거나 임직원끼리 지분을 정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것도 장외 거래입니다. 즉, 그냥 사내에서 해결했다고 해도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또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어요. 증권사 통해서 주문은 했는데 정규장이 아니라 시간 외 매매로 거래했어요. 이건 장외 거래 아닌가요? 정답은 아닙니다. 시간 외 매매는 장외 거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한국거래소 시스템을 통해 거래가 체결되기 때문이에요. 시간만 다를 뿐이지 공식 거래로 인정됩니다. 반면에 증권 계좌 간의 주식을 직접 이동했다.
혹은 개인끼리 계약서만 쓰고 넘겼다. 이런 건 모두 장외 거래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이건 장외 거래입니다. 가족 계좌로 주식을 이체했다. 친구에게 주식을 싸게 넘겼다. 비상장 주식을 사내에서 직원끼리 거래했다. 주식을 증권사 없이 직접 계약하고 양도했다. 이건 장외 거래 아닙니다. 키움 미래에셋, NH 같은 증권사 앱으로 코스피 코스닥 종목을 정규 시간 또는 시간 외에 매매로 거래했다. 거래소 KRX 안에서 주문과 체결이 이루어졌다. 이 차이를 정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왜냐면 이젠 국세청도 소액이든 아니든 장외 거래는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입장을 확실히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장외 거래를 했다면 8월 5일부터는 모바일 안내문이 8월 12일부터는 우편 안내문까지 발송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나는 이런 거래가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4번에서 신고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홈택스 안 써보신 분도 쉽게 따라오실 수 있게 설명드릴게요. 4. 세금은 언제 어떻게 신고하나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실천 단계입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진짜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먼저 일정부터 확인하셔야겠죠. 이번에 신고 대상이 되는 건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주식 양도분입니다. 즉, 상반기 중에 장외 거래 또는 비상장 주식 거래가 있었다면 9월 1일 월요일까지 예정 신고 및 납부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신고 대상인데 신고를 안 하면 나중에 가산세가 붙습니다. 금액이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국세청은 이번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소액이라도 장외 거래면 과세한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안내한다. 실제로 8월부터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되고 있고 60세 이상이거나 수신 거부하신 분들께는 우편 안내문까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앱에서 전자신고하시면 됩니다. 혹시 나는 홈택스 써본 적도 없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절차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먼저 홈택스에 접속하신 뒤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화면 상단에 세금 신고 메뉴를 클릭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항목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신고 도움 서비스를 클릭하시고 주식 등 거래 내역을 눌러보세요. 여기서 내 계좌를 통해 거래된 주식 내역 중 장외 거래 내역이나 비상장 주식 거래 내역이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장외 거래 내역이 확인되었습니다 라는 문구가 뜬다면 그대로 신고 화면으로 넘어가서 세금 계산 후 전자신고까지 마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세금 계산이 복잡하시거나 정확한 금액이 잘 안 나오신다면 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홈택스 안에서도 무료 상담 연결이 가능하니까 겁내지 마시고 하나하나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안내문을 받았는데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나는 금액이 작아서 괜찮을 줄 알았어요. 까먹었어요. 이런 말 이젠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지금 이 제도 시행 초기 단계에서 안내까지 직접 해주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고의로 세금 회피했다고 보고 불성실 납세자로 분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무조건 신고하시고 혹시라도 내역이 불확실하시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 이게 가장 안전한 절세 방법입니다. 자, 이제 장외 거래가 무엇인지도 알았고 신고 대상도 확인했고 신고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그럼 다음 5번에서는 국세청에서 보낸 안내문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까지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혹시 이미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꼭 다음 내용까지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국세청 안내문 받았는데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 이번에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국세청에서 안내문이 왔어요. 이거 무시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올해부터는 국세청이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장외 거래를 하셨으면 알아서 신고하세요 정도였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국세청이 증권사에서 거래 내역을 넘겨받아서 개인별로 누가 장외 거래를 했는지 파악하고 그에 따라 직접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8월 5일부터는 모바일 안내문이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앱을 통해 발송되고 있고요. 60세 이상이거나 수신 차단을 한 분들께는 8월 12일부터 우편 안내문이 추가로 발송됩니다. 즉, 나는 몰랐어요. 통보받은 적이 없어요. 이런 말 이제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안내문을 받으셨다는 건 이미 국세청이 이분은 장외 거래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라고 내역을 확인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고의 누락 또는 불성실 신고로 간주될 수 있고 그에 따른 가산세 부과 세무조사, 납세 불이익까지 연결될 수 있어요. 어떤 불이익이 있냐고요? 예를 들어볼게요. 1차로는 가산세입니다.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물어야 하고요. 반복되거나 고의로 판단될 경우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도 생깁니다. 장기적으로는 성실 납세자 혜택도 제한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세금 분할 납부, 환급, 향후 정부 지원 혜택 등에서 제약이 따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겁니다.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이건 국세청이 기회를 준 겁니다. 지금 미리 성실하게 신고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봐드립니다. 그런 의미예요. 만약 이걸 그냥 넘겨버리면 나중에는 감면도 없고 가중처벌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도 계세요. 안내문 못 받았는데요. 난 괜찮은 거죠? 이 경우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내문이 기술적 오류, 개인정보 변경, 수신 차단 등으로 누락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홈택스에 들어가서 내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습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요. 안내문을 받았다 무조건 신고하세요. 못 받았다 홈택스에서 거래 내역 조회해서 내가 해당되는지 스스로 확인하세요. 이것만 해도 가산세, 세무조사, 납세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6번에서는 비상장 주식과 KOTC 거래는 또 어떻게 적용되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액 투자자분들이 의외로 자주 놓치는 포인트가 많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6. 비상장 주식과 KOTC 거래도 세금 내야 하나요? 자, 이번에는 비상장 주식을 거래한 경우 그리고 KOTC 시장을 통해 거래한 경우 세금 신고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세요. 나는 상장 주식이 아니라서 해당 없지 않나요? 비상장 주식인데 세금이 왜 나와요? 이런 질문 실제 상담에서도 자주 나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상장 주식도 양도하면 세금이 나옵니다. 그동안은 거래 건수가 많지 않아서 감시가 느슨했지만 이제는 비상장 주식 거래까지도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퇴직 후 지인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투자하거나 직접 스타트업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아졌죠. 그런 경우 대부분이 비상장 주식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어떤 주식을 사고 팔았는지, 그게 어떤 시장을 통해 거래됐는지 정확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KOTC 거래는 예외가 일부 있습니다. KOTC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장외 주식시장입니다. 여기서 거래되는 주식은 비상장이긴 하지만 일부 소액주주는 세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조건은 이렇습니다. 지분율이 4% 미만이고 시가총액이 50억 원 미만이면 세금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분율이 4%를 넘거나 시가총액이 50억 이상인 기업의 주식을 양도했다면 비상장이라도 무조건 과세 대상입니다. 즉 KOTC니까 괜찮겠지가 아니라
내가 가진 지분율과 기업의 시총을 따져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KOTC가 아닌 기타 비상장 주식을 개인 간 계약으로 거래한 경우는 말할 것도 없이 전부 장외 거래입니다. 국세청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8월부터 안내문 발송을 시작했어요. 즉, 이제는 비상장이라고 숨을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7번에서는 내가 장외 거래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확인하죠? 하는 분들을 위한 홈택스 내역 조회 방법과 실전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직접 따라하면서 영상 보셔도 좋습니다. 7. 내가 장외 거래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확인 방법은?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내가 올해 상반기에 주식 거래를 좀 하긴 했는데 장외 거래였는지 그냥 앱에서 했는지 솔직히 잘 기억이 안 나요. 이런 경우에도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네, 이 질문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자녀나 배우자 명의로 계좌를 여러 개 운용하시는 분들 또는 예전에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 이런 경우엔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내가 신고 대상인지 직접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사실 이 방법을 아시는 것만으로도 세금 누락 걱정의 90%는 줄어듭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제 따라 해보세요.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하시면 되고요. 모바일 앱 손택스도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세금 신고 양도소득세 신고 항목을 클릭합니다. 거기서 신고 도움 서비스 메뉴를 선택하고 주식 등 거래 내역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올해 상반기에 내가 거래한 주식 내역 중 장외 거래나 비상장 거래로 분류된 건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여기서 장외 거래 내역이 확인됨이라고 뜬다면 그건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아무 내역도 뜨지 않는다면 이번 상반기에는 다행히 해당 거래가 없었던 거고요. 그렇더라도 다음 신고 시기에는 꼭 한 번씩 확인해 보시는 걸 습관처럼 들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정리해 볼까요?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건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이제 소액이라도 장외 거래를 했다면 무조건 세금 신고 대상입니다. 나는 금액이 작아서 괜찮겠지? 하는 생각 이제는 위험합니다. 둘째, 국세청이 먼저 안내문까지 보내는 시대입니다. 받고도 무시하면 가산세, 세무조사, 혜택 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셋째, 홈택스에서 내 거래 내역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자신고로 바로 처리할 수 있다. 몰랐다고 피해가지 않습니다.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신 분만이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드린 것처럼 오늘 영상 마지막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한 책 추천 3건 댓글에 남겨뒀으니 꼭 참고해보세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 하나가 저 이수영에게는 더 많은 정보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도 궁금한 점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혜로 걷는 노후의 노년 재정 전문가 이수영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내 돈 지키는 법부터 제대로 배워가요. 감사합니다.